잠깐. 예, 내가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그 제3자의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직 후보자께서 이거 다 기억 못하니까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께서 경대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게 정말 그 제3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수 의원님, 네, 하시죠. 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로서 또 첫 초대 총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 제출을 너무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하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를 하셨는데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9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어깨 탈구와 관련된 진료 기록, 그러니까 의료 기록 전체를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2002년 4월 9일 에서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구했는데 계속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장남의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여세 탄루 의혹과 관련해서 전세 3억 4천 중에 1억을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하고 2억 4천을 며느님이 부담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럼 2억 4천의 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2억 4천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좀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활비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그 수입은 3,500, 한 3,6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거의 한 8,5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재산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대줬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2004년, 2015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자료 제출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답답할 일입니다.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지. 김광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 질의 의혹 내용은 이제 질의 때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 자료 유출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다시 한번 내용보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제목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2002년 4월 9일 이후에 의료 기록, 현재까지 의료 기록 4번,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4번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덕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호덕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 측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후보자를 보좌하는 실무진에게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인사청문이 이 새 정부에서 첫 번째 인사청문입니다. 공직 후보자는 이제 본인이죠. 본인과 배우자는 정보 제공 동의에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나 며느리, 그리고 또 관련된 제3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죠. 제출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를테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자로서의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유능한 분인데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공직자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히 동의서를 다 내서 자료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연관된 분들에 대한 동의를 점심시간이나 또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후보자께서 더 요청을 드려서 본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공직 후보자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인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족들 직계존 미숙은 많은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 알권이라는 측면에서 양 이익이 충돌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좀 성실하게 좀 제출해 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죠. 예, 예. 존경한 경대수 간사님께서 역대 총리들께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분이 없다는 거는 국민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총리들 저희들 총리 청문회 때 자료 제출 너무 안 해서요. 저희 야당이 분통을 터뜨린 게 많고 거의 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거든요. 그거는 좀 우리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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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짧게 하시오. 네, 네, 네. 그러니까 짧게 하시오. 짧게. 넣어주시오. 마이크 넣어주시오. 마이크,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혹의 대상인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여태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당 내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요 문제는 이제 이만큼 정리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전 중에 전 의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까 부탁드리는 것처럼 이게 의원님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할 때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시간 7분은 꼭 엄수해 주시길 오전엔 간곡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관이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예, 내가 우리 총리보좌께서는 그 제3자의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직 후보자께서 이거 다 기억 못하니까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께서 경대수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게 정말 그 제3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수 의원님, 네, 하시죠. 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로서 또 첫 초대 총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2014년도, 2015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4번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덕 의원님,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윤호덕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 측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또 후보자를 보좌하는 실무진에게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인사청문이 이 새 정부에서 첫 번째 인사청문입니다. 공직 후보자는 이제 본인이죠. 본인과 배우자는 정보 제공 동의에 당연히 하게 됩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재산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대줬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2004년, 2015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4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자료 제출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답답할 일입니다.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지. 예, 김광수 의원님, 그러니까 의혹 내용은 이제 질의 때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 자료 요출 내용만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 다시 한번 내용보다도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2002년 4월 9일 이후에 의료 기록 현재까지 의료 기록 4번 그리고 이 면탈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전세 3억 4천 중에 1억을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하고 2억 4천을 며느님이 부담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럼 2억 4천의 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2억 4천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좀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활비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그 수입은 3,500, 한 3,6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거의 한 8,500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 제출을 너무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하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를 하셨는데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9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어깨 탈구와 관련된 진료 기록, 그러니까 의료 기록 전체를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2002년 4월 9일에서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구했는데 계속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장남의 병역